코로나19 백신을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미국이 백신 공유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입장 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은 과연 백신 제작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백신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제 5월 5일은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서거한 지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묘역도 참배해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위대한 영웅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앗아간 전쟁 광희자 독재자인지 이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서 나폴레옹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백신 공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네. 지식재산권을 일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 그 백신을 만든 회사들,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소유라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인데 그거를 일단 그 면제하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찬성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지식재산권, 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이제 면제해 주게 되면, 그러니까 백신을 만든 뭐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백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고 이제 인정하는 게 이 지식재산권인데, 그렇죠. 이것을 이제 서스펜드하게 되면 그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릭 그 복제약이죠. 복제약. 예, 그런 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그 백신 제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복제약 같은, 제너릭 같은 이런 백신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화답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 백신 공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백신 공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그 지식재산권의 그 면제 방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예스라고 답한 겁니다. 그 전날, 사실은 그 전날 그 미국의 새 백신 접종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요즘은 네. 이게 굉장한 화두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별로 답을 안 했습니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냥 피해 나갔는데 어제는 확실하게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 어제 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성명을 발표해서 미국 정부가 그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은 강력히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유연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네.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그런 그 방안에 대해서 지지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은 백신을 만들어낸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갖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 그런 일반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건 분명히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국제사회는 뭐 당연히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공유를 지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인류가 전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제는 미국이 드디어 백신 공유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이 백신 그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계 각국들 또 주요 단체들도 모두 미국 정부 입장 표명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뭐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제약 회사들을 위해서 제약 업계를 위한 이제 로비스트들이 있는데 미국 내 제약 업계 최대 로비 단체가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조치, 그러니까 백신을 만든 회사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서스펜드 하겠다는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풀어주게 된다면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러고요. 또 백신 내용이 공개돼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실효성이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제약회사들의 활동만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하는 주장.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등이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협이 된다. 네. 이건 철저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라는 게 무슨 적성국가, 무슨 동맹국 구별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이 백신을 만들 수 있어 위협된다. 러시아나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그래서 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나서 모더나의 주가가 전날 대비 6.2% 그러니까 폭락을 한 거죠. 폭락을 했다고 그러고 또 파이자와 함께 백신을 만든 바이오엔텍, 또 노바백스의 주가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소식 전해서 제약회사는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네릭 약들을 만드는 삼성바이오는 이런 데서 또 주식 가격이 많이 그렇죠. 올라갔대요.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와 제약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 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겠다.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주장은 피해 국가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 나왔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지금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인도, 남아공 등에서 백신 좀 빨리 좀 어떻게 풀어달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절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먼저 주장이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 백신을 만든 회사들이 물론 다국적 회사긴 하지만 대부분 미국 아니면 영국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또 이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과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특수한 경우 이스라엘과는 계약을 맺어서 별도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개발도상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 백신은 지식재산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이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WTO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모든 국가들이 동의해 줄 것이냐. 근데 CNN 보도를 보면 백신 제조사를 두고 있는 스위스, 또 유럽연합, EU 등이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도 아직 그렇죠. 어렵다 이런 얘기죠.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거는 유럽이 먼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럽도 반대하고 스위스도 반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나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고 무언가 반대급부를 내줘야지 이 나라들이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면제 결정이 나도 이게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메신저 리보엑산 mRNA 방식이잖아요. 신기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족쇄가 풀린다 해도 과연 다른 업체들이 제네릭을 쉽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는 또 그것도 미지수다. 네, 이런 지금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약사들이 단순히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서스펜드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술 노하우를 다른 전 세계 어디든지 원하는데 전부 다 공유해주고 인력까지 필요하다면 인력까지 공급해서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빠른 시간에 사실 지금 이건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러면 뭐 억지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제약회사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 mRNA 신기술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백신을 제네릭한 그 복제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 것이냐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네.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나와 내 가족만 백신 맞고 맞았고 면역력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이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야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미국 땅 안에서만 있으면서 이제 전 세계 나가지도 않고 미국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평생을 지낼 거라면 그리고 다 걷어 잠그고 장벽을 치고 그럴 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또 누군가 그 직접 미국에 안 오더라도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떤 거 지금 지구촌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이 제약회사들이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3국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과 네. 이 파이저나 무슨 모더나가 지금 생산 공정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계속 여기서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것이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것인가, 시간적으로 더 유리할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파이저나 모더나가 그렇게 되면 더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파이저나 모더나가 그럼 더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가 기술 인정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3년 4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건 또 아무런 지금 맞아요. 문제가 이건 뭐 해결이 되는 그렇기 방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저나 모더나가 생산을 늘리되 그 늘린 것에 대해서 공급을 손 떼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열심히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답답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이 지금 사망 200주년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아주 이 나폴레옹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네. 있다라는 아주 재미난 소식인데요. 소식인데요. 5월 5일은 우리 한인들에게는 항상 어린이날로 기억되지만 그 어제 5월 5일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사망 200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뜨거운 논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네. 이런 이유가 있죠. 프랑스 파리 앵버리드 군사박물관에 나폴레옹 묘역이 있는데 어제 그 사망 200주년이니까 당연히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그렇겠죠. 문제는 여기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겁니다. 네, 네.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 추모 행사에 참석해서 묘역에 꽃까지 바쳤는데요.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나폴레옹을 추모하는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프랑스 내에 엄청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지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추모한다는 거는 그 엇갈리는 평가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모습이어서 굉장한 지금 논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논란이 있는 인물을 공식적으로 추모한 것이 온당한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단지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했고요. 네.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폴레옹을 찬양하거나 또는 저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지만 뭐 논란은 어느 정도나 지금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고요. 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좀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사람이 나폴레옹 그렇죠. 아닙니까? 1804년에 프랑스 황제 즉위했죠. 네. 그 이후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를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프랑스에서 보수 우파들은 나폴레옹을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프랑스가 가장 좋았던 시절. 프랑스의 최고 전성기다. 이런 이제 생각에 보수 우파들은 굉장히 나폴레옹을 좋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전쟁으로 프랑스 국민 600만여 명을 희생시킨.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거는 또 둘째고 일단 자국 국민들을 600만여 명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전쟁광이다 이런 비판이고요. 특히 프랑스 그 대혁명이야말로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인데 나폴레옹이 대혁명 이후에 황제로 즉위함으로써 대혁명 정신을 훼손시켰다. 특히 대혁명 당시 폐지됐던 노예제를 되살린 인물도 나폴레옹이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물론 나폴레옹이 업적도 많죠. 나폴레옹 법정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긍정적인 점, 안 좋은 점이 공존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 시민들도 그래서 위대한 프랑스 역사적 인물 또 독재자 이런 평가 속에서 지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가서 좋아도 지금 이렇게 증정을 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보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순수하게 뭐 정말 프랑스인으로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자기는 추모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역시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그 일부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 관련 행사에 대통령은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사실 작 시락 전 대통령도 2005년에 아우스트리츠 전투 승리 20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했고요. 대부분의 프랑스 대통령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치적인 중립성, 특히 이런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심했는데, 마크롱도 근데 좀 그런 행동을 처음에 보였어요. 2019년에 2년 전에는 나폴레옹 탄생 2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에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묘역에 헌화했어요. 그러면 마크롱은 2019년에는 가지 않았는데 왜 2년이 지난 지금에 갔느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그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프랑스에. 마크롱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은 나폴레옹의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나폴레옹 이후, 그 나폴레옹이 굉장히 젊을 때 프랑스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에서 최연소 지도자로 선출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젊고 강한 이미지에 자신을 더 씌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그 나폴레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보수 우파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뭐 어느 국가든 동서양을 떠나서 이런 행보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지금은 물러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본인의 소신일 수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정치적인 행동이고 일본의 보수 우파를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근데 이걸 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것, 물론 뭐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인물과 나폴레옹에 대해서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한창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선이 내년 4월이니까 아마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아마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